통일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4 북한 인권 국제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 등 탈북 외교관들이 이달 7일 유엔의 북한 인권 정례 검토를 앞두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부 윤상욱 인권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책관님. 이번 대화에서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리일규 전 참사가 인권 탄압에 대해서 북한 외교 전문의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좀 내용인가요? 외교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도의 기밀, 특히 한 국가의 외교 전략과 전술이 이런 게 공개될 경우에 외교적 타격이 불가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전문으로 인해 아마 북한은 상당한 타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이번 공개된 전문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입증하는 이른바 스모킹건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을 보면 우선 김정은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북한은 서방 측의 인권 개선 요구가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개도국들에게 전파하라는 지시가 전문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선진국 대 개도국 간의 투쟁과 대결로 프레임화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앞으로 그 7일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좀 앞두고 있죠. 네. 그 5년 만에 유엔으로부터 북한이 그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을 받는 건데 북한은 그 지난 그 4년 전에 3차 때 권고한 내용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다고. 네. 근데 그 이번에 그 4차에서는 좀 어떤 지적이 좀 이뤄질까요? 금년 한 해 통일부와 외교부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시민단체에서 북한 UPR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건지, 어떤 공고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세미나나 뭐 포럼 이런 논의가 아주 풍부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이제 통일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또 영문본으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각국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이 지난 4년 전 UPR에는 당시에는 없었던 쟁점, 즉 이른바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호법 등 이런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분야에 공고가 많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통일부는 최근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설정한 것에 대응해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이산가족의 가족권 보장을 공고사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외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좀 인권 탄압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권 정책관으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북한이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법, 즉 제네바 협약상 북한은 사실상 충돌 당사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파병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병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부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병 병사의 가족에게 대한 인권 침해도 이제 돋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파병된 병사의 가족들이 격리되고 별도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입니다. 이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 기초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국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그런 여론이 국제적으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부 윤상욱 인권정책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